오늘은 전철로 가는 도심에서 가까운 문화유적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2, 4, 5호선 중에 하나를 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가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는 DDP 디자인 갤러리와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 동대문 역사관, 서울 성곽 등이 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비정형의 파격적인 건축물로 곡면으로 된 알루미늄 패널 45,133장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외관,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건물의 외형은 감탄을 자아내요. 건축가가 이렇게 디자인한 것은 서울 성곽을 둘러싸는 건축적 풍경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이곳은 DDP 마켓을 포함한 어울림 광장, 아트홀, 뮤지엄, 디자인 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4년에 개장하여 건축된 지 10년 후 이제는 서울의 문화의 중심지이자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손꼽혀요. 국요 야구의 성지이자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시작된 동대문 운동장, 82년 만에 철거된 운동장 자리에선 조선시대 유물 다수가 발견되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분영 중 하나인 하도감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도감은 조선시대 서울수호와 왕의 신변 보호, 지방군의 훈련과 치안을 담당했던 훈련도감의 한 분영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서 출토된 2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 동대문 역사관이에요. 동대문 운동장 철거하고 발견된 유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실시된 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부지에서는 이간 수문, 치성 등 한양 도성의 흔적과 도성 방어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 집수 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야구장 부지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관련 기초시설 및 조선 중기부터 후기의 하도감터, 조선 전기부터 중기의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어요.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5군문 중 가장 핵심적인 군영으로 여러 곳에 분영을 두었어요. 한양의 동쪽 지역은 도성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외적의 침입이 용이해 도성 동쪽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감을 설치했어요. 동대문 운동장 지하에서 이간 수문이 발견된 것이 큰 성과예요. 이간 수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보세요. 남소문 동천은 남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인데, 이간 수문은 이 하천물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성곽의 문으로 두 칸 구조의 문이어서 이간 수문이라고 불러요. 이 소중한 문화재가 그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간수문 일대에 경성운동장을 세우면서 땅속에 묻었어요. 2008년 발견 당시 80년 넘게 땅에 묻혀 있었는데도 홍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 위원들이 놀랐다는 후문이 있어요. 이간 수문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으로 들어가요. 이 동대문 운동장 간판은 철거 시 수집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인트로 영상으로 동대문 운동장 탄생부터 마지막 안녕까지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요.
경성 운동장에 들어서기 전에는 훈련원, 하도감, 염초청이라는 조선시대 군사시설과 한양도성 성곽이 있었어요. 을지로 5가부터 7가에 퍼져 있던 군사시설은 대한제국 시절 해체되어 1900년대 초반 훈련원 공원이 되어 운동 경기 등이 열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3.1운동 이후 조선의 유화정책이 필요해 훈련원 공원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꾀하다가 1925년 일본왕 히로히토가 세자이던 시절 올린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경성운동장을 건립하였고 축구장과 야구장을 갖추었어요. 이때 헐린 성곽의 돌들은 일본인들의 주거지역을 건설하는 데 쓰였어요.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의 국제항이 치러졌어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둘 수밖에 없었던 송기정 선수는 1945년 해방 후 서울 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뀐 곳에서 태극기를 들었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방공 걸기대회가 열렸어요.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전국체전이 개최돼서 마스게임을 했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봉황기 고교 야구대회가 개최되고 1982년 3월 27일 프로야구가 개최되었으며 1983년 축구 슈퍼리그도 개막했어요. 1984년 잠실 종합운동장이 세워지면서 이름은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었어요. 경성운동장 시대의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에요. 축구공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운동화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기록 영화 민족의 재점 팜플렛을 전시하고 있어요. 성화가 최초로 이용된 때는 1955년 개최된 제36회 전국 체육대회로 최종 주자는 고 송기정 선수였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포환 던지기 선수로는 아시아의 마녀 백옥자 선수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던진 포환이 있습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인물 고 최동원 선수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니 그 당시 성화대가 있어요. 1966년 10월 7일 야구장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최초로 야간 야구 경기가 개최됐어요. 총 11개 가운데 현재 축구장 조명탑 2기가 남아 이곳이 운동장이 있던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의 상징은 서울 성곽으로 발굴 구간 142m를 복원했어요. 태조와 세종, 숙종 시대에 따른 축성 기법의 차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간수문에 가까운 구간이 태조 때, 치성에 가까운 구간이 숙종 시기, 그 가운데에 세종 때 축조한 성곽이 위치해요. 이간수문을 보러 가요. 2008년 9월 초 이간수문 홍해 상단이 처음으로 노출된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간수문은 동대문 운동장 지표 3.7m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성곽을 보면 가운데를 경계선으로 아래는 진한 황토색인데 조선시대에 쌓은 돌이고 윗부분은 복원한 돌이기 때문에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수문 사이에 목책이 있는 것은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대요. 동대문 운동장 아래에 이런 성곽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동안은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내려 평화시장만 다녔는데 조선시대의 유물이 전시된 역사 깊은 유적지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4월 말 봄에 방문했는데 꽃들이 예쁘게 만발하여 도심지 가까이에서 꽃구경을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과 역사관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을 해요. DDP 디자인 갤러리에는 각종 아트월, 뮤지엄, 디자인 랩이 있으니 전시회를 구경하시고 음식점과 카페도 있으니 맛있는 것을 사 잡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철로 가는 도심에서 가까운 문화유적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